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과의 그 독대, 요거는 이제 사실상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말까지만 해도 이거 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막 나왔는데, 오늘 보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는 이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늘이요, 최고위원회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있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쐐기를 바꿔놓았어요. 용산이 열불이 나 있습니다. 전혀 대통령의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권은 전부 대통령한테 있다, 그런 비선 조직은 아무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부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 진유천은 이제 필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명은 진효희,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뭐 죽었다, 동해안에서. 이 얘기는 뭐 저도 이미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을 이제 규명해야 되는데, 사인 규명까지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 발인까지는 했습니다. 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내내 이재명 얘기를 빼면 또 뉴스가 안 되죠.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행안위 감사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해서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이거를 남부경찰청, 여기에서 이제 법과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이게 송치하지 않는다, 불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도 보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 지시를. 자, 불송치한 배경에는 바로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의 중앙대 후배가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이 행안위 국감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미애하고 이제 한동훈, 지금 오늘 또다시 한동훈 위원장이요, 한동훈 대표가 이 추미애가 이번에 이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 이걸 가지고요, 아니 무인기를 가지고 무슨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제 과거에 이제 드론이 서울까지 넘어왔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 상공 인근에까지 날아오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훈련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는데, 아니 훈련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추미애라고 하는 인간이 했어요. 예, 이 드론 사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강 작가의 정신, 이제 평화, 이제 반전, 이 전쟁에 반대하는 그 평화주의자, 이런 메시지까지, 그러니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요것까지 끌어들이면서 윤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추미애는요, 이거 간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얼마나 정부 요직에 앉아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대표가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연이어서, 어제 저도 이제 밤에 제가 보도를 드렸는데, 대북에 이어서 오늘은 육성으로 추미애를 박살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전해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찰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방당국에서 맨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은 게 10일 날 오후 12시 1분쯤에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호해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 교통연구원이잖아요, 사무처장, 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 라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없고 튜브와 같은 장비도 없이 물에 빠져서 얼굴이 수면에서 오르내리라 간다, 이런 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2분 만인 12시 13분쯤에 요 진유천 씨를 갖다가 구조를 했는데, 구조를 하고 보니까 심정지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을 결국 이제 끝내 숨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지금 이제 언론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이재명 측근들이 6, 7명이 죽었잖아요. 그동안의 극단적 선택으로 워낙 많이 죽었죠. 근데 또 이 사람도 바로 굉장한 측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이 사람이
일개 버스 운전기사였어요. 2017년도 10월에 성남 FC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는데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 딱 되고 나니까 지사 캠프에서 뛰었어요.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일종의 댓글 활동을 한 거예요. 이재명 SNS 봉사팀의 팀장 요 자격으로 이 댓글 활동을 해가지고 이낙연을 말하자면 비판하는 그런 SNS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통령,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를 그야말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프레임을 짜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바로 이 경기도 산하연구원인 교통연구원에 갖다 앉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성남FC에서 버스 운전기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FC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 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이낙연 측에서 강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달에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개 버스 기사가요.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돼서 2년 동안 근무했고 월 연봉이 한 9천만 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통상적인 상식적인 예의에 비추어온다면 이건 파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이제 가능의 세계로 갈 정도로 속된 말로 출세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요 교통연수원의 사무총장으로 갈 때부터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그런 거 따집니까? 이런 식의 특혜, 이재명이는요, 부패와 관련된 특혜, 인사와 관련된 특혜. 아니, 지금 그래도 배수연이 유령 지원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현지, 지금 이제 국회에서의 최고 실세. 이거 뭐 여성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또 경기도에 아무개 또 여직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혜 인사는 아주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왜? 성남FC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철저하게 좀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고 이제 그 행안위 국감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있었는데 행안위에서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재명의 이 수사 문제, 왜냐하면 행안위니까 검찰은 법사위지만 경찰은 행안위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재명의 이 법과와 관련된 의혹들, 이게 이제 경찰에서 1차적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당시 검찰에서 보안 수사라 이런 지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제 이 폭로된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법과 관련해서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박지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총선 때 안산 상옥을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대장동 변호사비 안 주고 전부 배치달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기 남부경찰청장 할 때 이 남부경찰청에 이재명 사건들이 얼마나 수사가 많아요. 이거 상당 부분을 갖다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우선 수사가 지연되잖아요. 수사가 지연되면 검찰의 수사도 지연, 검찰 수사가 되면 검찰의 기소 지연, 기소가 지연되면 재판도 지연, 재판도 지연되게 되면 결국 2027년도 이재명이가 출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유리. 이러니까 요 재판 지연, 수사 지연이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봐주기. 그렇죠? 아예 불송치. 이렇게 해서 아예 봐주기 수사, 황제 수사. 이런 의혹이 국감장에서 폭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가가 뭐냐? 공천을 준 거예요. 공천을 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할 때 수사부장이 노규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규호 수사부장은 누구냐?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법대 직계 후배라는 겁니다. 직계 후배. 그러니까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규, 이재명이 중앙대 법대, 검찰에서 중앙대 후배 검사장 얼마나 수사를 많이 봐줬어요. 아예 수사를 안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요래서 지금 행안에서도 난장판이 되고 요게 특혜 수사가 아니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중앙대 법대 후배하고 하나는 이제 공천 이런 걸로 해서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또는 그런 의혹,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요. 이 사건도 누가 좀 정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고발 조치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그 진상을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대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요. 추미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건 뭐, 한동훈이 아주 잘한 거예요. 자, 훈련. 아니, 드론 가지고 왜 훈련 안 하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2022년 12년도 12월 27일자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훈련,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왜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고 훈련을 강화하느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건데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거 빨갱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또 이번에 작가, 이 한강 작가 노벨상 요거의 작가의 정신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대북에 이제 강경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옳은 얘기잖아요. 요런 대북 압박 정책이 곧 호전성을 키우고 있다. 이거 작가 정신, 이 노벨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아무 데나 갖다 말만 되면 말이 되는 걸로 참 이 무식한 여자예요. 이거. 이 두 가지 지점을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 회의에서.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추미애 의원이, 이건 그러면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지키는 게 훈련으로 지키지 무엇으로 지킨다는 얘기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옳은 얘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 참 이상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국회의장이 될 뻔했던 모 의원, 이게 추미애잖아요. 될 뻔했던 모 의원이 무인기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 이것도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모 의원이라고 할 거 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추미애 딱 직격을 날려야죠. 무인기 관련 입장을 냈는데 단순하게 그 사람 한 명의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분이 무인기 관련한 입장을 두고 노벨 문학상을 갖다 붙이고 훈련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위원 패북을 글을 제가 지금도 굉장히 바쁜데도 4번씩이나 읽어봤는데 4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논리가 안 되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정부를 갖다가 우리의 대북 훈련 태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맥락이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훈련으로 지키지 그럼 무엇으로 지킨다는 말이냐? 대북 뒷거래로 지킨다는 말이냐? 이제 몰래 대북 체제 해주고 북한 지어주고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는 강한 훈련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안보를 굳히는 것을 진영을 불문하고 바라고 계시다.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국가를 공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는 것인데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밤에도 페북에 글을 올려서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그럼 뭐로 막느냐? 국제 대북제재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같은 걸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추미애가 페북에 올린 글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12월 27일자 기사 내용이 뭐냐?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서 군의 대비태세하고 훈련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 내용입니다. 요거를 공유하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남과 북이 서로 질서라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 야, 이 사람이 제정신이 맞아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인간이 당 대표라고 그 다음에 장관까지 했다는 게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현도 말이죠. 남과 북이 서로 질세라? 서로 질세라가 아니죠. 북한이 이런 먼저 무인기로다가 우리 수도권 주민들을 갖다가 지금 위험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질세라? 그리고 전쟁 분위기를 서로 질세라? 서로가 뭐라가?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모든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또 뭐라고 했느냐?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 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느냐?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불행하고 외교를 발동해야 하고 대화 제기를 해야 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영역에 속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축가가 진심이라면 최소한 작가의 메시지는 이해했으면 한다. 그러면서 작가는 작품에 반폭력, 반전, 평화를 담았지만 윤 대통령은 호전성만 강조하고 있다. 아니, 노벨 문학상 받은 것까지도 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원형하고 있는 이 무식함. 이 무식함은 용기 있다고 하잖아요. 야, 우리는 저렇게 뻔뻔 설치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인간의 탈을 쓸고 할 수도 없는, 북한 앞에서요, 북한을 앞두고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저런 인간이 배지를 달고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정부 여당, 이 군을 갖다가 모욕하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미애한테 묻고 싶은 게요. 군의 존재 의미가 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군은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거. 더군다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는요.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아주 유력 이 외교안보 매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를 비롯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전쟁 위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시기다.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전망과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재의 한반도 안보 환경이거든요. 이런 기사를 읽거나 보고 있는지 읽고서 모르고 했다면은 아주 북한 그야말로 이런 건 뭐라고 그럴까요? 안보의식이 전혀 없는 인간이고 모르고서 했다면은 이거는 참 나태한 인간이죠. 이런 중요한 기사까지도 읽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독대 문제와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번 주말까지만 해도 이게 독대가 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세게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대 날아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독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6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16일이니까 벌써 이제 중후반으로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내주쯤에 할 것이다. 그리고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당 회의를 통해서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라인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야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 달라지고 있다고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에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국민이 봐줄 것이냐, 언론이 봐줄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길게 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방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예,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이냐? 여사 라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공적 업무 계통 외에는 비선으로 운영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서요. 이런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유언벼 같은 이야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 지금 SNS는요. 비서관들 이름까지 실명까지 쫙 놔두고 있어요. 예. 자, 여기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11일 날 처음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후에 기자들한테 대통령 일적 쇄신 요구가 김 여사 라인 정리를 말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과 관련된 갈등이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발언의 수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다 알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맨 먼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9일 날 활동 자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하라. 이 얘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10일 날에는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라.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놔라. 이 얘기는 결국 그러면 기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없는 죄를 검찰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검찰이 본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권 안에서 그럼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할 때는 뭐하고 앉아 있었느냐?
이런 불만이 여권 내에서조차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일 날은 김 여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질렀는데 오늘 이거를 다시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실이 지금 불쾌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좀 그렇죠. 지금 부글부글 뭐 친윤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인적 쇄신이지만 이것도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지만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에 납득하는 결과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소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치 검찰, 조작 검찰 이런 걸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우리 정부 여권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 프레임으로 기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이미 언론에도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앞둔 시점에서 발언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개 언급을 계속한다면 독대가 연기되거나 부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강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은 무슨 소리냐? 독대하더라도 김 여사 문제를 덮어만 둔다면 나중에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선곡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 수위를 계속 높이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번 보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김건희 여사 쪽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치고 나가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선거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아니다. 그 재보궐선거보다는 지금 독대를 앞두고 독대 전략 차원에서 왜 독대를 하고 나면 뭔가를 본인의 능력으로다가 뭔가 하나 큰 이 선물을 끌어냈다. 이거는 나의 정치적 리더십의 결과다. 이런 거를 카리스마 이런 거의 결과다. 이거를 보여줘서 본인의 정치적 여권 내 입지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뭐 요즘 얘기로 치면 제일 흔히 나오는 게 뭡니까?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의 지지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달콤한 처방을 받아낸다. 이런 두 가지 작전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 발전에 확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윤계리가에서 이거는 배신행위다. 발언을 자제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뭔가요? 뭔가 한동훈이가 이제 계속해서 총선 때부터 앞에 내세우는 말이 있어요. 약방의 감초. 민심과 국민 눈높이거든요. 민심과 국민 눈높이라는 말은 왜 설득력이 있다고 한동훈이가 보느냐?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려면 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 여사 주가 조작도 기소하고 김 여사 라인도 줄이고 김 여사 라인도 잘라야 되고 그리고 대외적인 공개 활동은 자제하고 사과하고 이러한 지금 그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는데 제가 이제 이 심규진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내용을 보면 우선 내부의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의 권력 투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때리고 있는 지점을 똑같이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지금 현재의 작전은 야당과의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기게야 되겠다. 요것이 빅데이터가 분석하는 결과라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측면이 참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한동훈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지금 빅데이터까지도 야당과의 싸움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분석할 정도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전쟁 중이잖아요. 왜 이건 그냥 여야 게임이 아니고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극단적 수단의 최고의 정적.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고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김 여사의 문제는 그야말로 큰 숲의 나무에 불과해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숲을 싹 다 그러니까 벌초해서 싹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김 여사 문제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과 특검 큰 숲 안에 이런 큰 숲 안에서 숲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재명과 조국 요것들을 정리해야지 그 나무 하나를 정리한다고 이 숲이 죽냐 이거예요. 숲이 안 죽잖아요.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디테일하게 잔잔한 걸 건드리지 말고 큰 틀에서 탄핵 세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 자유우파가 한동훈한테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지 않나. 예, 큰 숲을 보는 그 해안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